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11월 첫째 주입니다. 11월 1월 1일부터 8일까지 10월 넷째 주가 금성이 다 해먹는 그런 주였으면 이번 11월 첫째 주는 수성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까지는 모두 수성이 주인공이에요. 계속 수성이 다 해먹습니다. 물론 중간에 두 번째 주에 중요한 구조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1월 전체가 수성이 활발하게 다른 행성들과 각을 맺으면서 구조를 이어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주에 사실상 유일하다기보다는 어쨌든 핵심 구조로서 첫째 주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게 뭐냐면은 수성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길성 인클로저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11월 1일에 천친궁 22도 수성이 보병궁 22도 목성하고 삼각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은 점점 이동하면서 누굴 따라가냐? 여기 임마궁에 있는 금성을 육각으로 따라잡으려고 애쓰다가 근데 금성이 마갈공으로 들어가 버리죠. 근데 그것도 잠시 그 하루 후에 11월 7일에 자정을 지난 시점에서 일요일 자정이죠. 청갈궁 1도의 수성이 마갈궁 1도의 금성하고 육각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의 길성 인클로저 기간을 마무리해요. 11월 1일부터 7일까지니까 뭐 사실상 첫째 주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수성은 얼마 전에 10월 18일이었나요? 예, 순행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역행에서 순행으로 접어들어서 속도가 느린 상태였는데 지금 아주 빠르게 속도를 되찾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금성은 12월 말에 역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느려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도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은 거고요. 어쨌든 수성은 달 다음으로 7행성 중에서 운행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길성이나 흉성 인클로저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 수성의 길성 인클로저 기간은 좀 다른 때보다 특이할 만한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수성이 목성하고도 삼각이고 금성하고는 육각이에요. 자, 길성과 둘 다 길각으로 이어집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길성 인클로저 중에서 가장 전형성을 띠지 않을까? 왜? 길성과 길각으로 이어지니까. 어쨌든 다른 어떤 경각으로 이어지는 길성 인클로저에 비하면 효과의 폭 같은 건 좀 좁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근데 수성 입장에서는 뭐랄까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꽤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성 인클로저의 전형적인 특징, 대표적인 의미 영역 중에 하나인 불로소득의 색채가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바닥에 누웠는데 그 위에 있는 나무에서 사고가 떨어져서 내 입으로 쏙 들어왔다. 내 노력은 매우 적은데 얻는 것은 많다. 물론 이제 길각으로 이어지니까 그 얻는 게 엄청나게 크고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무게를 가지는데 그게 내 노력 대비로는 되게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좋죠 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중간에 한번 판이 엎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지면서 막 이게 길성 인클로저가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약간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이제 임마궁의 마지막 도수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쫓아가긴 하는데 결국에는 수성이 금성과 육각이 닿지 못한 상태로 금성은 주저하지 않고 또 마갈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성은 마갈궁 0도로 넘어갔는데 수성은 여전히 천친궁 마지막 도수에 남아있는 게 11월 5일 금요일 밤부터 11월 6일 토요일 아침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구간에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며칠 동안 손에 잡힐 때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것만 얻으면 되는 성과, 결실, 재물, 사람, 인연 같은 게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뭐 내가 힘이 부족해서 닿질 않아서 뭔가 실수를 해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낭패감 같은 거를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 눈앞에 있어서 바로 닿을 것 같은데 그게 쏙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려서 내 눈앞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난감합니다. 근데 토요일 오전을 지나서 수성이 청갈궁 영도로 추성도 따라와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7일 일요일 자정을 갓 지난 상태에서 마침내 이제 금성을 따라잡아요. 금성을 따라잡아서 육각을 맺게 됩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청갈궁에서 금성은 데트리먼트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수성 입장에서 마냥 그렇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게 내 손에만 들어오면 다 가질 수가 있다. 세상을 다 가진다. 아주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여겼었는데 정말 열심히 따라잡아서 이제 위치까지 바꿔가지고 따라잡아가지고 딱 육각으로 만나고 손에 쥐고 나니까 생각보다 불편하고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실망. 그러니까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아마 이 주말 사이에 첫째 주의 주말 사이에 이렇게 약간 좀 절실함과 부족함과 불만족과 실망 사이에서 약간 좀 미묘한 그런 양가감정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타임로드 목성인 경우에는 나쁠 일이 없죠. 11월 1일에 수성이 다가와가지고 삼각을 맺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소식을 듣고 내가 판단을 달리해서 결정을 바꾼다든가 혹은 뭐 나한테 큰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매매나 거래 계약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길각으로 다가오니까 부담이 크게 없거든요. 반면에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수성하고 좀 다른 의미로 양가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월 1일에 목성을 지나친 수성이 금성한테 접근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인마궁 금성 입장에서 인마궁에서 수성은 데트리먼트 로드거든요. 불편해. 그러니까 나한테 좀 불편한 별로 달갑지 않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 나한테 막 전해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피하고 싶다. 미루고 미뤄서 나중에 듣고 싶은 얘기, 나중에 처리하고 싶은 일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좀 그렇고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말고 상황이 좀 변해야 내가 손대고 싶은 거래나 매매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금성이 마갈궁에 접어들잖아요. 인마궁에서 넘어가가지고 수성에 대한 불편함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래를 할 준비가 됐어요. 금성 입장에서는 수성 관련된 일을 부담 없이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분기점이 5일 금요일하고 6일 토요일 사이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분기점이 지나고 나면 그 불편해서 꺼리고 싶은 주체는 금성이 아니고 수성 쪽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청갈궁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금성은 데트리먼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성한테 금성이 데트리먼트가 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기점이 지나고 나서 불편하게 꺼리게 된 쪽은 금성이 아니라 수성 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요즘엔 태세 전환이라고 하죠. 입장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말 지나면서 맨 마지막에 7, 8일에 웃게 되는 거는 수성이 아니고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1월 첫째 주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게 이 수성의 길성 인클로저다라는 거고 11월 2일에 뭐 목성하고 만난 다음에 이제 금성을 쫓아가는 와중에 어떻게 되냐? 수성이 이제 또 명왕성이랑 사각을 보고 스피카랑 회합을 맺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봤죠. 수성이 역행했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만 스피카 만나면서 명왕성하고 사각을 이루는 구조가 이미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 11월 2일이 세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으로 겪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명왕성하고 스피카를 동시에 보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수성 입장에서는. 나름 느린 명왕성이라고 그래도 내년 뒤에 있으면 도수를 옮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 몇 번 얘기했겠지만 투자에 관련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으로 이제 역행과 순행을 번갈아 가면서 하던 모험은 끝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랑 시도 같은 게 끝나고 이제는 원래 하던 패턴으로 돌아갈 타이밍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의 가치에 대한 전망, 어떻게 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크게 무너질 것인가, 크게 뿡 뛸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큰 변수, 예측을 불허하게 만드는 큰 변수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슬슬 예측 가능한 시장 같은 게 자리 잡을 공산이 커요. 그리고 명왕성은 전통적으로 유가랑 원자력 관련된 어떤 의미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된 어떤 그런 시장에서 약간 좀 안정되지 않을까,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사고가 터집니다. 특히 11월 둘째 주에. 그래도 앞으로 한 분기 정도는 그러니까 수성 특유의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달리해서 시장의 전망이 크게 비껴나갈 수 있는, 그게 수성 명왕성 조합의 어떤 힘인데, 근데 그게 이제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급보가 전해지는 것만으로 시장이 교란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그냥 제 판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11월은 추성이 다 해먹는다고 그러는데, 뭐 다 해먹는다고 그래서 다 지배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이 많다는 거거든. 11월 첫째 주에는 추성이 길성 인클로저 상태에 놓이니까 되게 좋죠. 좋은데 문제는 11월 둘째 주에는 그 반대가 돼요. 거대한 흉성 인클로저가 옵니다. 순간적으로 크게 한 방 때리는 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1월에 가장 중요한 구조가 11월 둘째 주에, 근데 흉한 구조예요. 그게 또 수성을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불과 한 주 사이에 약간 급전직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1년 11월 첫째 주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